새벽 4시입니다. 이집트의 최남단 아부신벨로 출발합니다. 아부신벨은 수단 공화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데 노상 테러의 위험과 안전에 대비하여 하루에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군인이 버스에 함께 타기도 합니다. 해가 곧 모습을 드러내려는지 사막의 지평선 위로 붉게 물든 하늘이 장관입니다. 6시가 조금 넘어가니 해가 나왔습니다. 아부신벨로 향하는 길은 이렇게 사막 위로 뻗은 2차선 도로를 직진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4시간을 쭉 달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이곳도 사하라 사막의 한 부분인데요. 사실 사하라라는 말 자체가 아랍어로 사막을 뜻하는 말이라서 우리말의 역전합 동해바다 등과 같은 견말과 같은 이치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사하라가 워낙 광범위하므로 이집트 사막이나 리비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보기만 해도 목이 말라오는 사막을 멍하니 보다가 이집트다운 휴게소도 들렀다 갑니다. 아부신벨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짙푸른 물은 바다가 아닌 호수인데요. 아수안 하이댐의 건설로 인해 생긴 인공호수 나세루호입니다. 길이가 무려 550km, 면적은 5250제곱km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라고 합니다. 아부신벨 대신전과 소신전은 아수안 하이댐의 건설로 나세루호의 수위가 높아져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유네스코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옮겨 재조립하는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에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원래의 위치보다 70m 정도 높은 지대에 옮겨놓게 되는데요. 고대의 아부신벨 신전 자체도 경이롭고 위대하지만 이를 보존하려는 유네스코의 노력과 헌신도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1817년) 이탈리아의 고대 이집트학자 조바니 바티스타 벨초니에 의해 모래속에 파묻혀 있던 아부신벨이 발굴됩니다. 아부신벨이라는 명칭은 발굴 당시 안내를 맡았던 이집트인 소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 눈앞에 아부신벨이 펼쳐졌습니다. 아부신벨에는 2개의 암굴 신전이 있는데 하나는 람세스 2세의 대신전, 다른 하나는 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소신전입니다. 기원전 13세기 무렵 신왕국 제19왕조의 파라오 람세스 2세는 25세부터 92세까지 파라오로서 67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4명의 왕비와 셀 수 없이 많은 후궁을 두었으며 그에 걸맞게 111명의 아들, 57명의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후궁 중에는 친딸도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집트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근친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폭 38m, 높이 33m, 길이 63m. 신전의 위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람세스 2세의 얼굴을 한 8개의 오시리스 기둥이 신전의 첫 번째 기둥호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카데시 전투 장면 벽화가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가장 안쪽에는 대신전의 심장인 성소가 있습니다. 신들과 나란히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는 신임을 과시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전까지 지은 람세스 2세. 그의 과시욕과 맨파워가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람세스 2세 대신전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네페르타리 소신전이 있습니다. 네페르타리는 람세스 2세의 첫 번째 왕비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하토르로 신격화하여 하토르 신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신전까지 지어줬을까요?
줄도 너무 길고 시간이 촉박해서 못 들어가 본 것이 아쉽습니다. 이번 이집트 일주 중 피라미드에 버금가게 기대했던 곳이라 많은 인파와 짧은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크루즈의 출항 시간과 다른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아스완으로 향합니다. 아스완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는 사막의 모래가 뜨거워지면서 대기의 굴절 현상으로 생기는 화상인데요. 지평선 부분을 자세히 보면 호수 위에 바위섬이 떠있는 듯한 형상이 보입니다. 글로만 보고 말로만 듣던 신기루를 직접 보게 되니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크루즈로 복귀하기 전에 아스완 하이댐에 들러갑니다. 아스완댐은 아스완 로우댐과 하이댐이 있으며 각각 1902년, 197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댐의 건설로 누비안 마을이 수몰되어 집단 이주를 해야 했고 수십 개의 유적과 신전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치가 높은 24곳의 유적지들만이 이전되었는데 아부 신발과 필레 신전도 이에 해당됩니다. 하이댐 건설 당시 소련이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운 루투스 타워도 보입니다. 나일강 크루즈로 복귀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중에 배가 출항했습니다. 식사 후에 루프탑에서 티타임도 갔습니다. 나일강의 풍경이 참 이국적입니다. 쟤네들은 어떻게 저기 가 있을까요? 방에서 바라본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여러 대의 나일 크루즈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어느덧 나일강의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코몬보에 도착했습니다. 코몬보 신전은 그레코 로만기인 기원전 332년에서 395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이 신전은 특이하게도 두 신을 한꺼번에 모시는 이중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한쪽은 악어 머리를 한 소베크 신을, 다른 한쪽은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 신을 모십니다. 태양의 운행을 기초로 한 고대의 달력을 볼 수 있는데요. 일련의 행사를 상세히 도쓰김해 놓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출산 장면을 묘사해 놓은 모습과 의료기구들의 도쓰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전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니 금세 해가 저물었습니다.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했던 나일로미터입니다. 고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록들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아직까지도 선명한 부조 벽화들의 모습도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신전에서 조금 내려오면 악어 박물관이 있습니다. 악어 미라들이 널려있는 모습이 좀 섬뜩합니다. 악어 머리 소베크 신을 모셨던 신전인 만큼 악어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크루즈로 돌아와 귀한 봉지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나일강 위에서 먹는 너구리라니 진짜 행복했습니다.